최근 주식 관련 유튜브만 켜봐도 온통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물론 그 기업들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거대한 조선업 상승 흐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외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회사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왜 시장의 판이 뒤집히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업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라기보다 이미 운항 중인 배를 관리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선박이 인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수리, 부품 교체, 성능 향상 작업 같은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이 사업이 왜 강력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선박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반드시 정기검사와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점검과 수리를 하지 못하면 운항 자체가 제한됩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든 호황이 오든 무조건 발생하는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선주는 경기 순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업황이 살아나면 수주가 몰리고 경기가 꺾이면 실적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배가 계속 항해하는 이상 유지관리 수요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조선주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단순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산업 안의 리커링 리버뉴 모델로 바라봅니다. 즉, 반복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역시 단순히 아이폰 판매만으로 지금 같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처럼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조선업 안에서 비슷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에 상장한 이후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시장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적 흐름을 보면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조선업 내부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장세가 단기 반짝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선박 상당수가 노후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설령 15년 이상 된 선박 비중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이 배들이 앞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개조와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척을 새로 만드는 데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척당 가격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싼 자산을 조금 낡았다고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최대한 오래 사용하면서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이 됩니다. 결국 선박이 오래될수록 운항 중인 선대 규모가 커질수록 이 회사가 가져갈 시장 역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다 위로 움직이는 선박 대부분이 친환경 연료 체계로 전환되거나 기존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 기업 중 하나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스크러버 장착, LNG 연료 전환 개조, 에너지 효율 시스템 개선 같은 사업이 모두 이 회사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즉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러버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박 연료를 태우면 황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대기오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황 함유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해운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가격이 비싼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스크러버라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장착하느냐입니다.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기존 연료를 계속 활용하면서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운사들이 이 장비 설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크러버는 장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 역시 반복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까요? 이 회사는 2024년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업 구조를 깊이 분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주가가 급격히 치솟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투자자라면 익숙한 그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남들보다 6개월 먼저 발견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6개월 늦게 알면 기회를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바로 그 초입 구간에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분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사업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충분히 주목할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 자체가 왜 역사적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지도 봐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 조선업 호황은 중국 경제 급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송 증가가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주가 급증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공급 과잉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은 여러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NG 운반선 시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LNG 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고급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세계 LNG 운반선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 가능한 조선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 환경에서 액화가스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난도 화물창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아직 한국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기술 장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선 교체 사이클입니다. 2020년대 초반 발생했던 글로벌 물류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운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HMM 역시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했고 마ersk와 MSC 같은 글로벌 선사들도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금이 신규 선박 발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규제로 인해 노후 선박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산 분야입니다. 최근 국제안보 불안이 심화되면서 각국 해군은 함정 전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필리핀과 폴란드, 그리고 캐나다까지 여러 국가가 한국 조선업체들과 함정사업 협의를 진행하거나 실제 계약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선박 시장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여기에 방산 수요까지 동시에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과거 조선업 호황과는 결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상업용 선박 발주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군함과 유지보수 시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는 일반 상선보다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군함 사업은 계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MRO, 다시 말해 유지보수 정비 사업까지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결국 지금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제작하는 산업이 아니라 방산과 서비스까지 흡수하는 복합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미래축이 있습니다. 바로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연료 기반 선박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회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LNG조차 완전한 친환경 연료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업계는 암모니아나 메탄올 추진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선박 상당수를 다시 교체해야 하는 초대형 수요가 발생합니다. 아직은 5년에서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조선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 동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을 두고 역사적 상승 국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살아나서 배 주문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는 강력한 그룹 배경입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모, HD 현대미포가 건조해 전 세계로 인도한 선박들이 지금도 바다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들의 유지관리 상당 부분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담당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부 물량 기반이 이미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외부 고객까지 확보하게 되면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과 함께 한국 조선 빅3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조되어 세계 곳곳에 인도된 선박들이 현재 모두 운항 중입니다. 그 배 한 척 한 척이 전부 HD 현대마린 솔루션 입장에서는 잠재 고객입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 기반 자체가 엄청난 규모라는 뜻입니다. 신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분량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배를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박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솔루션, 원격으로 선박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박 IT 서비스 기업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중 하나는 연료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이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하루 연료비만 해도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연료 사용량을 5%만 절감해도 해운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제공하는 연료 효율 최적화 서비스에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 사업은 한번 고객이 붙으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제거하는 순간 다시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락인 효과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대신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봐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기본적으로 조선소입니다. 핵심 사업은 새 선박을 건조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수주가 몰릴 때는 실적이 급증하지만 발주가 줄면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조선소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도크 자체가 물리적 한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선박 수주가 없어도 기존 선박은 계속 점검과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매출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관리 대상 선박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발주됐던 신규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면서 세계 선대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잠재 고객층도 자동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시장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는 도크 하나를 만드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크레인과 용접 설비, 도장 시설까지 포함하면 고정자산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서비스 중심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매출 확대가 가능합니다.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 대표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습니다. PER 기준으로 봐도 시장은 미래 실적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입니다. 반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상장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성장 초기 단계에서 진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기업의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반복 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제조업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시장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선업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기업 프리미엄까지 적용된다면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상승장이 과연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슈퍼사이클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지는 상승 흐름을 의미합니다. 과거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상승 사이클은 2022년과 2023년 무렵부터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사이클 초중반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번 흐름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업은 보통 하나의 요인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교체, 방산 수요,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4개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 주요 조선소들은 도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입니다. 새로운 도크를 건설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즉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 능력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가는 오르고 조선사들의 수익성 역시 개선됩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이 구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실제로 전체 수주량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시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분명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과 중국이 강점을 가진 선종이 다릅니다. 중국은 벌크선이나 일반 탱커 같은 범용 선박 분야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저가 전략으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중국이 아직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첨단 선종은 단순 생산 능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정교한 설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해운사들은 중국산 선박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구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국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력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조선업은 2010년대 긴 불황을 거치면서 숙련 기술자 상당수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용접공과 배관공, 각종 전문기술 인력이 업계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력을 다시 확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는 생산 확대에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요는 강한데 공급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주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장기 호황을 지탱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마린솔루션 외에 조선업 밸류체인에서 관심있게 볼만한 분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입니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려면 엔진과 밸브, 배관, 전선 등 수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조선소 수주가 늘어나면 기자재 수요 역시 동시에 확대됩니다.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한국카본입니다. 이 회사는 LNG 운반선용 단열재를 제작합니다. 따라서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태광은 밸브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조선업뿐 아니라 플랜트와 발전 부문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비교적 분산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광밴드는 배관 피팅 분야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소 수주 흐름과 실적의 상당 부분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형 조선사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경우 주가 움직임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해운업체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산업이 좋아지면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도 함께 시장 관심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HMM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강세를 보일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SCFI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함께 살펴보면서 상승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 운임은 조선업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페노션 역시 많이 언급됩니다. 이 기업은 벌크 해운 중심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철광석과 석탄, 곡물 같은 원자재 운송 수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교역량이 증가하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이 부담스럽거나 위험을 분산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조선업 테마 ETF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조선업 관련 ETF가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 체크 같은 플랫폼에서 조선 테마를 검색하면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 편입 종목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ETF는 특정 기업 리스크를 낮추면서 조선업 전체 상승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조선주에 전부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분산입니다.
조선업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조선업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전략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처럼 검증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더라도 그만큼 시장 검증이 끝난 기업들입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 분석 자료도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비교적 쉽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형 전략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아직 시장 관심이 크지 않지만 성장 스토리가 분명한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상승 잠재력 역시 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 접근입니다. 대형주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주를 통해 초과 수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투자 비중 안에서 70%는 대형주, 나머지 30%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성장 기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조선업 대표 종목들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 수량을 정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진입하면 고점에서 집중 매수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반면 분할 매수는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조선업 사이클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영원히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는 흐름이 꺾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신호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되는지, 수주잔고가 감소하는지, 중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강해지는지,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성장주는 단기 주가 움직임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장 초기 기업은 본격적인 실적이 시장에 반영되기 전까지 주가가 긴 시간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구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충분히 분석했고 확신이 있다면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따라 사고 하락하면 불안해서 매도합니다. 결국 평균 이하 수익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런 바페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보일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반대로 급등하면 뒤늦게라도 올라타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공부입니다. 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주가 하락이 반드시 공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 역시 단순히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조선업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종목은 시대와 시장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사이클을 이해하고 밸류체인 속 유리한 위치를 찾고 리커링 리버뉴 같은 사업 구조의 강점을 읽어내는 능력은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시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조선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운사들 역시 신규 선박 발주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선박 발주 역시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즉, 거시 환경도 현재 조선업에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뉴스 중심에 등장하고 모두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아직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뉴스 노출도 많지 않고 유튜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른 뒤 이 기업이 크게 주목받게 된다면 왜 그때 미리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기업을 분석할 가치가 있는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 흐름 속 숨겨진 기회와 산업 변화의 본질을 계속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분석과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